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가장 많이 꼽히는 연령이 82세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뇌부자들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람의 심리에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뇌부 책방입니다. 오늘은 저랑 규영이랑 둘이서 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각각 서로가 읽은 책을 서로에게 소개해주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맨날 자신이 지적인 남자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오동훈 씨는 병원 운영이 너무 잘 되어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거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서 그냥 웃고 있네요. 이번 방송에 소개할 제가 읽은 책은 Success Aging, 부제로 노화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뇌과학의 힘이라고 적혀 있고요. 노화를 신경과학, 심리학, 뇌과학의 관점에서 집대성한 전설적 바이블이라고 좀 거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엄청 두꺼운 600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저희처럼 당장 저희의 노화가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부모님의 노화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할 이제 30, 40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화에 대해서도 좀 걱정할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분들에게 권유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다소 좀 어렵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지만 분명 삶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더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한번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자를 좀 제가 볼게요. 데니얼 제이 레비틴이라는 분이시고, 뭐 어마어마한 분이시네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정말로 다 하셨다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실제로 있나 봐요. 신기합니다. 네, 어쨌든 이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께서 이번 책에서는 노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서문에도 나오는데 본인도 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본인의 부모님이 노화를 겪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을 좀 집필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일단 허경 선생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노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는지. 정신과 의사로서도 노화라는 거는 마냥 좀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무섭다라는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노화 하면은 어떤 신경인지 장애들, 특히 어떤 치매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어떤 본인이나 가족들이 겪을 힘든 점들도 좀 떠오르고요.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직업상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좀 많이 뵈었으니까 무섭다라는 느낌이 저도 1번으로 들었는데, 이제 기존의 정신과 의사들 중에 사람의 발달 단계를 다룬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 이론이 이제 에릭슨의 사회심리 발달 단계가 있어요. 다 외우고 계시죠? 8단계. 아니 뭐 찾아보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뻔뻔해지셨네. 원래 그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8단계로 나뉘고,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노년기인데 65세부터 기준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시대에 65세이신 분 보고 노인이라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한창이시죠? 한창이시죠. 그래서 평균 수명이 확 늘어나면서 이 에릭슨의 마지막 단계가 늘어나게 됐는데, 이제는 수명도 연장되면서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더 늘어났는데, 사실은 치매가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기에는 너무나 길고 아쉬운 시기이기도 한 거죠. 65세 이후를 무력하게 보내기에는 뭐 사실 인생의 3분의 1 정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막상 노인분들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도 또 어려운 사회입니다. 경제적으로 활동하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정년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적으로 좀 더 힘드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 노년기는 가장 우울증이 많은 나이대고요. 자살 위험률도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약한 것만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노화에 대한 수많은 이제 오해와 편견에 맞서는 내용인데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직장에서 은퇴할 날을 받아둔 사람들이 눈에서 활기를 잃고 미소에서조차 희망을 놓아버리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매일 온종일 시간이 남아돌면 무엇을 할지 정말 어렴풋한 계획만 세워둔 채 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다가 나 자신이 나이를 먹고 인생 말년에 접어든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노화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됐다. 80대 중반에 접어든 내 부모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바쁘게 생활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영적 추구, 하이킹, 자연 탐색에 몰두하고 있다. 심지어 새로운 전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한다. 외모는 늙었지만 부모님은 스스로 50년 전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이런 감정에 놀라곤 한다. 몇몇 기능은 저하됐지만 이를 상쇄하는 놀라운 보상 기전이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기분과 관점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경험에서 비롯되는 특별한 혜택이 간간히 발휘된다.
확실히 노인은 젊은이보다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평생 쌓아온 정보를 직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고 수십 년간 실수를 저지르면서 학습한 바를 바탕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이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장점 중 하나는 과거에 이미 고난을 몇 차례 겪어봤고 어떻게든 이를 헤쳐나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난을 덜 두려워한다는 점이다. 노인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회복성에 기대도 된다고 확신한다. 동시에 노인들은 머지않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그들이 죽고 싶어 한다는 말이 아니라 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인들은 충분히 살았고 매일 맞이하는 새로운 날을 새로운 경험의 기회로 여긴다. 방금 얘기한 부분은 너무나도 정말 석세스 에이징 하신 분들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또 아무래도 너무 힘든 분들만 많이 만났다 보니까 저희 시각 자체가 편향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 책에서 가장 놀라운 내용은 이거였는데요. 노인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고 가장 행복했던 나이가 언제냐 이걸 콕 집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언제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거기 멀리 있는 오동훈 선생님 몇 세쯤일 것 같습니까? 20살 꿈이 많은 시기라서 20살이 되게 좋았나 보네요. 네, 진짜 충격적인 대답이 나왔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가장 많이 꼽히는 연령이 82세라고 합니다. 진짜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 그런 연구죠. 83세 이상으로. 그래도 82살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결국엔 우리는 너무 일부분만 봐온 거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노화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결국 잘 그리고 건강하게 멋있게 늙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소개한 책입니다. 노년이 그저 쇠퇴하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뇌는 발달한다라는 그걸 이 책의 기본 명제로 깔고 있어요. 그냥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 결과와 논문들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암산이나 이름을 떠올리는 데는 노인분들이 좀 느려졌지만 큰 그림을 보는 일은 훨씬 잘하고 또 빨리 해낸다는 사실을 알려요.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쳐서 뇌가 일반화와 추상화를 하는 과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너무 당연하게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노인분들께 이제 갖는 좀 인상이 더 이상 좀 변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분석 치료에 어떤 적응증 해도 괜찮은 그런 대상에서는 이제 노년 이런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정신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좀 빠지게 되잖아요. 왜냐면 성격이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게 더 공고해지는 나이지 바뀌기는 좀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노년도 발달 단계 중에 하나다라고 하고 계속해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까지의 그런 관점과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여기 좀 나와 있는 건가요? 그거를 다 알려드리면 아무도 책을 사보시지 않을 테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대강 언급하자면은 그 사람의 노년이 되기 전에 성격이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 해요. 잘 늙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들일 수 있는데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마음가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통증이 없는 삶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안정된 생체 리듬, 건강한 식습관, 평생을 위한 운동 그리고 수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더 오래 살기 위해 더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방안들을 과학적 근거들을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전에 저랑 허규영 선생님이랑 북토크를 했던 우울할 때 뇌과학, 우울증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되게 집대성한 책이었는데 이 석세스 에이징은 우울할 때 뇌과학의 이제 노화 버전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나이 들 땐 뇌과학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는 노년도 이제 발달 단계 하나로 보고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각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발달할 수 있게 해주는 팁들이 있는 건가요? 보면은 사실은 되게 뻔한 챕터들이긴 한데 되게 뻔하면서도 좀 유용하고 그리고 그게 또 뻔하다고 느끼는 것 역시도 이게 정신과 의사로서의 약간 뭐랄까 편향된 시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는 뻔한데 독자분들에게는 또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면 파트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달라이 라마를 만났는데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냐 이랬더니 달라이 라마가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하루 9시간 잔다 이러셨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노인분들은 별로 안 잔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수면이 많이 짧아졌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굳이 치료를 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게 그냥 삶의 자연스러운 노화에 맞춰가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알잖아요. 그런 노화에서 수면이 더 안 좋아지는 불면 과정이 뇌의 노화를 더 촉진시키고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책에 대해서는 그런 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면이 줄어드는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 뇌가 노화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이제 균형이 깨지는 과정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통해서 더 건강한 노화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실에서 자주 얘기하는 뭐 수면 위생 혹은 뭐 멜라토닌 같은 약제들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잠이 줄어드는 걸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쵸. 그거를 그냥 과학적인 좀 근거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더 성공적인 노화를 밟아 나가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거죠. 뭐 수면뿐만 아니라 뭐 통증,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운동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되게 백과사전식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파트에는 이런 것들이 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를 이제 이야기하고요. 뒤에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실천적인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노화, 노화는 분명 두려울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뭐 우울이나 불안 생길 수도 있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간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두려움에 심하게 압도되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뭐 나이든 저의 모습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몇 살 이후에는 안 살 거예요. 차라리 그 전에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60대, 뭐 70대, 80대 혹은 90대의 나이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문화센터 다니시고 새로운 거 배우시는 분들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나의 노화를 조여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주위 사람들, 특히 부모님의 노화의 사인들에 너무 미리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노화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뇌과학의 힘, 석세스 에이징을 좀 추천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허규영 선생님이 읽은 다른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